자, 안녕하세요. 자, 이제 우리가 기온에 이어서 강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혹시 예습을 한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온보다는 조금 애매하죠. 애매한 이유가 강수는 지형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는데 우리나라 지형이 사실 이렇게 좀 복잡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후보다는 외울 게 조금은 더 많아요. 그리고 약간 헷갈리는 부분도 있긴 한데 어쩔 수 없죠. 복습을 한 번 정도 더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업 잘 듣고 일단 중요한 뼈대 틀을 잡는 게 중요해요. 그러고 나면 사실 강수 마냥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최소한 지형의 앞부분 있죠. 거기보다는 훨씬 쉬워요. 자, 아무튼 설명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나라의 강수의 일반적인 특성인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는 수분 기후다. 자, 이건 세계 질이랑 관련이 있는데 비가 적게 내려서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그런 기후를 건조 기후라고 부르고요. 나무가 자랄 만큼 연 강수량이 많으면 그걸 수분 기후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반도 전체가 수분 기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말 자체는 별 의미는 없어요. 대신 말이 나왔으니까 연 강수량이에요. 연 강수량 500mm를 기준으로 건조 기후와 수분 기후가 나뉜다라고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그 다음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연 강수량이 1200에서 1300mm 정도가 되는데 자, 남한만 따지면 이것보다 훨씬 많고요. 그 다음에 북한만 따지면 이것보다 당연히 적어요. 남북한 합쳤을 때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보다도 이제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건 서울의 연 강수량이죠. 그래서 서울의 연 강수량은 얼마? 1450.5지만 우리는 그냥 1450mm라고 외우라 그랬었죠. 제발 좀 외워두세요. 서울은 1450mm다. 그 다음 우리나라는 강수의 계절 차이가 굉장히 큰데 여름에 강수가 집중되죠. 여러분들 뭐 살다 보니까 분명히 여름에 장마도 있고 태풍도 이렇게 가끔 불어오고 그래서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되는데 자, 이게 뭐 사실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1등급과 2등급을 가르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물어보더라고요. 자, 뒤에 가서 자세히 정리해 줄 건데 여름철에 비가 얼마나 집중이 되느냐. 여름철 강수 집중률이라는 거. 여름철 강수 집중률이라는 거 요즘 되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여기에서 물어보더라고요. 좀 이따 잘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자, 미리 딱 한 가지 포인트만 짚어주자면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지역에 따라 물론 강수량 차이가 나지만 여름철 강수 집중률은 겨울철 강수량이 더 중요해요. 자, 무슨 뜻이냐면요. 여름에 예를 들면 800mm가 내린 데가 있고 그 다음에 500mm가 내린다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800, 500. 그렇죠. 거의 2배 차이긴 하지만 2배는 안 나죠. 하지만 겨울철은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어디는 50이 내렸어요. 겨울에 1월 달에. 그런데 어디는 만약에 150mm가 내렸어요. 그만큼 내린 데도 있거든요. 그럼 겨울철 강수량이 거의 3배가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여름철 강수 집중률은 여름에 많이 내리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겨울에 얼마만큼 많이 내리느냐 그게 결정하더라. 그래서 여기는 다설지 또는 겨울에도 온도가 높아서 눈 대신 비가 내리는 그런 지역이 여름철 강수 집중률이 낮아요. 뒤에서 자세히 정리해 줄게요. 그 다음 우리나라는 강수의 연 변동이 크다. 어떤 해에는 장마가 되게 길고 막 태풍도 2개, 3개씩 올라오고 하지만 어떤 해에는 가뭄이 되게 심하게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 차이가 너무너무 커요. 그 이유들은 쭉 적어져 있고요. 뭐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홍수와 가뭄이 자주 발생한다. 당연한 특성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용어 하나를 공부한 적이 있어요. 하상계수. 자, 우리나라는 하상계수가 크다 작다 1대 X로 나타내는데 이 L이 X가 하상계수라고 했었죠. 우리나라는 하상계수가 크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교재에는 없지만 이런 말이 나와요. 유황은 물이 흐르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유황이 안정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유황이 불안정할까요? 당연히 유황이 불안정하죠. 자, 이건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거든요. 체크 좀 해두세요. 자,
도쯤 하면 뭐 특별히 더 체크해야 될 건 없네요. 하나만 더 아까 이왕 나온 김에 자, 여러분들 호우라는 말 되게 자주 나오는데 자, 우리가 앞으로 호우라는 말이 나오면 집중 호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호우는 이제 사실 이 호자가 자주 쓰는 한자는 아니거든요. 좀 어렵더라고요. 비가 줄기차게 계속 내리는 거. 그래서 비가 한꺼번에 많이 쏟아지는 걸 호우라고 불러요. 물론 우리가 대충 뜻은 알지만 그런 뜻이에요. 자,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데 자, 여러분들 미리 말하지만 여기에 다 필기 못 하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다 들은 다음에 따로 정리해도 좋고요. 아니면 지금 이렇게 따로 백지 하나 꺼내놓고 천천히 정리하셔도 좋아요. 선생님은 다 수업 들은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할 걸 추천할게요. 그만큼 좀 적을 게 많더라고요. 선생님도 여러 번 지웠다가 쓰고 할 거거든요. 아무튼 참고하세요. 자, 이제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서 강수량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지형이에요. 자, 앞에서 공부했었죠. 바람이 불어와 가지고 산을 타고 넘어갈 때는 비나 눈을 뿌리고 넘어가고 나면 이제 건조해진다. 자, 그래서 지형이 중요한데 당연히 지형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풍향도 따져야 돼요.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부느냐에 따라서 비가 내리는 곳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형 때문에 비가 내리는 걸 지형성 강수라고 부르는데 자, 앞에서 우리나라는 지형이 굉장히 복잡하다 그랬죠. 그럼에도 우리가 1차 산맥은 굉장히 뚜렷하고 그다음에 해발고도 높죠. 1차 산맥을 기준으로 일단 기본 틀을 잡으셔야 돼요. 1차 산맥, 태백산맥, 소백산맥, 낭림산맥, 함경산맥, 어쨌든 1차 산맥이 중요하다. 그 정도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강수라고 되어 있는데 강수는 내릴 강자, 물이 내린다. 그런데 강수는 강우랑요. 강우랑 비가 내리는 거랑 그 다음에 또 하늘에서는 눈이 내리기도 하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강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다우지는 여름철에 주로 물론 봄, 가을 포함해서 비가 많이 내리는 걸 말하는 거고요. 소우지는 이제 비가 적게 내리는 걸 말하는 거고 다설지는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이걸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다우지라 그러면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지고 눈까지 포함해가지고 다 많이 내리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엄밀히 말해서 비만 많이 내리는 지역을 따지는 거예요. 됐죠? 왜 그런지는 뒤에 가서 지도 보고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중요한 지점, 도시를 이렇게 많이 써줄 거예요. 한 번에 외우지 마시고 복습할 때 지도 옆에다 펼쳐놓고 계속 확인하세요. 자, 먼저 우리나라에서 다우지를 찾아봤더니 자, 여기 조건은 뭐냐면요. 주변 지역보다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이란 거예요.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우리 제일 남쪽에 있는 제주도하고 저 북쪽에 있는 중강진하고 누가 더 비 많이 내리느냐 따지지 않아요. 당연히 태평양이랑 가까운 제주도가 태풍도 자주 오는 제주도가 훨씬 더 연 강수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위도가 비슷한데 또는 주변 지역보다 비가 많이 오는 곳이 다우지예요. 소우지의 개념도 마찬가지고. 자, 첫 번째, 여름철에 남서기류의 바람바지 사면 쪽이 비가 많이 내린다. 연 강수량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기가 어쨌든 다우지다. 그럼 이제 학생들 중에 약간 고개를 갸웃하는 친구가 있어요. 아니 선생님, 우리나라 여름철에 남동풍이 부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자,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그 다음에 이쪽이 북태평양 기단이고 이쪽이 시베리아 쪽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공부할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보통 그리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바람이 이렇게 분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이렇게 배웠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정확히는 지구는 자전하는 힘 때문에 전향력이라는 게 생겨서 직선으로 뭐가 이동하지 않아요. 반드시 휘어요. 북반구에서는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거든요. 그래서 여기 북태평양 고기압에서 만약에 이쪽에 있는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 때는요. 이렇게 가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저기압으로 빨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조금 이따 확인하겠지만 남동풍보다 이렇게 불어오는 남서기류가 더 많아요. 됐죠? 그리고 여름철에 고온 다습한 남서풍이 이렇게 불면, 자, 태백산맥, 소백산맥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 이런 바람바지 사면 쪽이 비가 많이 내리겠죠. 특히 이렇게 부는 바람이 여기 태백산맥에 부딪힐 때 그 앞부분이 바람바지 사면 쪽이 한강의 중상류 지역이 되겠죠. 한강 중상류 지역,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린다. 체크 좀 해주세요. 자, 그런데 이제 북한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낙림산맥이 뻗어 있는데, 자,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한 지도로 복습해 줄 거예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말만 하기 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낙서 겸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낙림산맥이 이렇게 있으면 역시 북서기류가 이렇게 가면서 낙림산맥에 부딪혀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청천강 중상류 일대예요. 청천강 중상류 일대. 자, 여기는 도시 이름을 말해도 우리가 북한에 있는 큰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 잘 모르더라고요. 얘는 위치로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제주도는 이제 장마 전선도 영향을 많이 받고요. 장마는 남쪽에서 올라오니까. 그 다음에 태풍도 되게 많이 지나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연 강수량이 우리나라 탑3 안에 들어가거든요. 굉장히 많이 오는 편이고, 여기에 있는 대표 도시는 서귀포예요. 서귀포. 제주도 중에서도 남쪽이 서귀포고요. 북쪽이 제주거든요. 우리가 보통 제주도 그러는데 기후 시간에는 제주도 하면 서귀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남해안 일대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유성사진 다시 한번 보겠지만 남해안 일대에 산지가 되게 많아요. 자, 우리 서해안하고 달라요. 서해안은 대부분 평야지만 남해안 근처는 대부분 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남쪽에서 부는 바람이 남해안에 있는 산지에 부딪혀가지고 비를 많이 뿌린다. 그럼 남해안에 있는 대표 도시 있겠죠. 시험에서는 당연히 도시로 물어보니까. 자, 첫 번째는 어디냐면요, 거제예요. 거제가 수치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비가 제일 많이 오는 곳이에요. 체크 좀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대표 도시 여수 엑스포. 나중에 공업 단원에서 배울 거거든요. 여수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항구는 아니지만 경상남도 쪽에 있는 또 유명한 도시 진주. 자, 그래서 거제, 여수, 진주 정도는 지도에서 찾을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지금은 기후 시간이니까 대략 남해안에 위치한다. 섬이거나 항구 도시거나 아니면 어쨌든 남해안 쪽에 위치한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추가로 조금 해둘게요. 물론 지금은 글로 정리할 거고 조금 이따는 지도에다 정리할 건데, 여기다 플러스 알파, 어디가 또 우리나라에서 비가 많이 내리냐면요, 얘는 연 강수량 기준인데 여름철 비만 따지는 게 아니라 연 강수를 기준으로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거기가 어디냐면 우리가 강원도 동해안이에요. 강원도 동해안. 여기는 태백산맥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바람이 꼭 이렇게 남서쪽에서만 부는 게 아니라 동쪽에서도 바람이 꽤 많이 부는 편이에요. 그럴 때 여름 외에 다른 계절에 비가 많이 내려서 여기도 분명히 다우지에 해당해요. 그리고 겨울철에 눈도 많이 내리거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강원도 동해안이라고만 표시를 하고요. 대표 도시 강릉. 그 다음에 북한 쪽에도 비가 많이 내려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강원도는 북한까지 이어져 있고 태백산맥도 북한까지 이어져 있죠. 그래서 북한에 있는 원산, 그래서 원산부터 강원도 동해안을 따라서 쭉 내려오는 그 지역이 북한에서 연 강수량이 제일 많은 곳이다. 체크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름철도 마찬가지지만 또 겨울철에 눈도 많이 내려서 정말 연 강수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 어디냐면 대관령. 이게 필기를 좀 잘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칸이 좀 작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중에 따로 정리하시든지 지금 백지 꺼내놓고 정리하시면 돼요. 자, 대관령은 평창에 속해 있긴 한데 평창 군청을 찍는 게 아니라 점을 찍는 게 아니라 대관령에 기상 관측소가 있다 보니까 대관령을 직접 찍어요. 위치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돼요. 대관령은 거제, 서귀포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탑3인데 이 세 개는 거의 2000mm 가까이 연 강수량이 돼요. 굉장히 많이 내리는 거거든요. 체크 좀 해주세요. 대관령. 됐죠? 자, 이렇게 하면 다우지는 정리가 다 끝났고요. 그 다음 소우지 볼게요. 소우지.
자, 상승 기류가 발생하기 어려운 평야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별표를 좀 해두세요. 자, 우리가 지형성 강수를 그릴 때 이제 이렇게만 그렸는데 그래서 여기 A, B 이렇게 따졌을 때 바람이 만약에 이렇게 불면 A는 다우지, B는 소우지였었죠. 그렇죠. 비가 내리고 이쪽은 건조하고. 자, 그런데 이 평야가 굉장히 넓을 경우에 만약에 여기에 C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C에서는 공기가 상승할 일이 없죠. 그냥 바람이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평야가 넓은 곳도 비가 별로 안 내리는 편이에요. 자, 물론 여름철에 주로 서쪽에서 바람이 부니까 동쪽 말고 서쪽 부분에 넓은 평야가 있으면 소우지다. 그래서 위성사진 보고 정확하게 확인을 할 건데 대동강의 하류 지역이 우리 한반도에서 제일 평야가 넓은 곳이에요. 정말 산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대동강 하류 지역을 대표하는 도시는 평양이에요. 평양. 평양은 연 강수량이 한 900mm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평양 바로 옆에 우리가 남포 한번 공부한 적 있죠. 대동강 하류 일대 평양이 일단 소우지다. 체크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없지만 같은 이유 때문에 비가 적게 내리는 곳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 황해안을 따라서는 사실 평야가 많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서부 평야지대는 여름철에 남서풍이 주로 불 때 상승 기류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소우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대동강 하류뿐만 아니라 그냥 서부 평야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나라 서부 평야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이제 북한 쪽보다는 남한 쪽을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군산 비가 별로 내리지 않고요. 그 다음 목포도 별로 비가 내리지 않아요. 자, 인천도 생각보다 비가 별로 내리지 않아요. 됐죠? 자, 마찬가지 이유로 여러분들 자, 인천하고 서울하고 어디가 더 연 강수량이 많을까?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선생님 인천이 바닷가 지역이니까 아무래도 습도가 높으니까 비가 더 많이 내리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수증기가 있어야 되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는 땅덩이가 좁아서 바닷가 지역이건 내륙 지역이건 수증기는 충분히 많아요. 됐죠? 그래서 실제로 비가 내리는 곳은 이런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곳에서 비가 내리는데 해안가 지역은 대체로 해발 고도가 낮으니까 높은 산맥 같은 게 별로 없으니까 특히 서부 평야 지역은 그런 게 없으니까 대체로 소우지지만 군산, 목포, 인천이 소우지다. 기억 좀 해주세요. 자, 이 중에서도 우리 목포 좀 강조해줄게요. 목포. 자, 우리 목포가 어디 있는 줄 알죠? 근데 목포보다도 목포 바로 앞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행정구역이 있어요. 그 행정구역 이름이 신안이에요. 자, 신안이 뭘로 유명하죠? 이게 물어보면 학생들이 노예라고 그래요. 노예인데 앞에 뭐 그래도 단어가 붙더라고요. 염전노예. 자, 신안은 우리나라에서 천일염으로 제일 유명한 곳이에요. 천일염. 바닷물을 햇빛을 이용해 가지고 말리는 게 천일염이죠. 자, 여기서 천일염이 발달할 수 있는 이유 뭘까요? 당연히 여기가 비가 적게 내리니까 해가 비치는 시간이 많으니까 일사량이 많으니까 천일염이 발달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이거 꼭 기억 좀 해주세요. 신안 그 바로 근처 목포는 어쨌든 소우지다. 됐죠? 그 다음 하나만 더. 자, 그래서 목포, 신안 얘가 지금 전라남도에 있거든요. 자, 여기는 연 강수량이 적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중에 무엇을 하기에 유리할까? 그죠? 태양광. 그래서 신안, 목포, 전라남도 쪽에서는 이렇게 묶어가지고 나중에 에너지 할 때 할 거거든요. 태양광 발전을 하기에 유리해서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 1등이 전라남도예요. 전라남도. 됐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개마고원 같은 곳은 태평양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일단 수증기 공급도 좀 적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간단하게 그리자면 우리 한반도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태백산맥이 있고 이렇게 낙림산맥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남서풍이 불 때 이 낙림산맥 때문에 이쪽은 기본적으로 강수량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중에 이제 개마고원은 여기쯤에 이렇게 있으니까 강수량이 적다. 중강진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중강진이 개마고원에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 튀어나온 곳 중에 하나가 여기 중강진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연 강수량이 적다.
기억 좀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관북 해안지방 여기에다가 별표 좀 해주세요. 관북 해안지방. 왜냐면 여기가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연 강수량이 제일 적은 곳이에요. 제일 적은 곳이에요. 그 이유는 또 왜 그러냐면 자, 개마고원하고 이쪽 관북 해안지방하고 비교를 해보면 둘 다 낙림산맥 때문에 남섭 기류가 차단이 돼요. 이건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 관북 해안 지방에서는 이렇게 북쪽에서 내려오는 한류 때문에 여름철에 기온이 낮아요. 여름철이 서늘해요. 자, 기온이 낮으면 상승 기류가 잘 생긴다, 안 생긴다? 잘 안 생긴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가 적게 내린다. 중강진하고 이렇게 가면 위도가 똑같은 곳에 있는 청진하고 어디가 더 연강수량이 적냐면요, 여기 청진이 연강수량이 더 적어요. 청진 위치도 찾을 줄 알아야 되고요.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가 적게 내리니까 연강수량이 적으니까 그 수치도 외워두세요. 622mm예요. 622mm. 됐죠? 됐죠? 자, 물론 여기가 연강수량이 왜 이렇게 적냐 그 원인을 물어보진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한류 때문에 낙림산맥이 남서기류를 막아주기도 하고 한류 때문에 여름철에 서늘해서 우리나라에서 연 강수량이 제일 적다. 그렇게 기억 좀 해주세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을 좀 달려볼까? 남한 쪽 다시 할 건데요. 자, 우리가 이제 1차 산맥이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뻗어 있는 소백산맥 있죠. 그래서 남서풍이 이렇게 불려 그럴 때 이 소백산맥 때문에 수증기 공급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여기 영남 쪽이죠. 영남 쪽, 물론 남해안 지역 빼고 영남 내륙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도 강수량이 적은데 여기는 이제 뭐라고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냐면 남한 최소, 남한에서 가장 연 강수량이 적은 곳이다. 체크 좀 해두세요. 남한에서 가장 연 강수량이 적은 곳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앞에서 서부 평야 지역은 다 소우지라 그랬었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군산하고 여기에 있는 예를 들면 대구랑 이렇게 비교를 하면 어디가 더 연 강수량이 적을까요? 당연히 여기 대구 쪽이 더 적어요. 왜냐하면 이 소백산맥은 굉장히 높은 산맥이라서 태백산맥보다 더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 대구가 군산이나 목포보다 연 강수량이 더 적다. 그럼 외워야 되겠죠. 뭘? 대구의 연 강수량을. 자, 실제로 남한에서 가장 비가 적게 내리는 곳은 대구, 뭐 그 옆에 있는 구미, 또 경상북도에 있는 안동 이런 데가 연 강수량이 제일 적은데 뭐 비슷해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약 1000mm예요. 외워주세요. 그래서 우리 남한 같은 경우에는 비가 제일 적게 내리는 곳이 1000mm 정도, 서울은 1450mm 정도, 그 다음에 한반도에서 연 강수량이 제일 적은 곳은 청진 622mm. 기억 좀 해주세요. 그다음 플러스 알파,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건데, 자, 여기에 어떤 도시가 있냐면 포항이 있어요. 자, 포항은 연 강수량이 많은 편일까 아니면 소우지일까? 소우지예요. 다시 여름철에는 바람이 주로 이렇게 남서풍이 많이 부는데, 자, 여기 대구는 당연히 소백산맥에 의해서 지금 바람이 차단이 됐죠. 그럼 여기 포항은 어떨까요? 당연히 이렇게 바람이 불 때 대구도 수증기가 별로 공급이 안 되는데 이거 포항이라고 해서 바람 방향이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 역시 여기 해안 지역까지도 소우지예요, 소우지. 자, 우리 동해안 영남 지방 여기는 해안가 지역에 산지가 있지만 여름철에는 주로 소백산맥이 남서풍을 막아주기 때문에 영남 내륙 지역 해안가를 포함해서 여기가 전부 다 소우지다. 그리고 대구, 그 다음에 구미, 안동 더하기 포항까지도 소우지라는 거 좀 체크 좀 해주세요. 그래서 군산하고 포항하고 위도가 똑같은데 군산하고 포항하고 연 강수량을 비교해보면 포항이 더 적어요. 됐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소우지도 정리가 끝났어요. 역시 좀 지저분하죠.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칸이 너무 작아. 교재를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아무튼 자, 이제 넘어가서 다설지 볼게요. 다설지. 자, 화면이 갑자기 끊어졌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 학교에 나오지 않아서 이게 타종이 없거든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아마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 같은데 갑자기 막 타종 소리가 나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당황했어요. 또 언제 올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다시 연결하려고 우리 소우지까지 했으니까 다설지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다설지는 글자 그대로
눈이 많이 내리는 곳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겨울철에 북서계절풍이 강하게 불거든요. 근데 우리가 북서계절풍은 기본적으로 건조하죠. 대륙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니까. 그래서 뭔가를 뿌리고 싶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눈이 많이 내린다는 뜻은 어디선가는 수증기를 공급받아야 된다. 그쵸?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수증기를 공급받는 곳은 그래도 조금은 따뜻한 바다예요. 차가운 바닷물은 거의 증발하지 않기 때문에 얘가 따뜻한 바다를 지날 때 어쨌든 수증기를 조금이라도 공급받을 수 있다.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얘도 지형을 따져야 돼요. 얘가 눈이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이제 수증기를 어느 정도 공급받은 바람이 산에 부딪혀 가지고 눈을 뿌리는 거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고려해서 우리나라 다설지 세 군데밖에 안 되거든요. 각각 정리를 좀 해두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울릉도. 참고로 다설지는 다 중요해요. 자, 울릉도는 우리 동해안이 이렇게 있고 동해안에 있는 섬이죠. 그리고 우리 동해는 수심이 엄청 깊어서 겨울철에도 온도가 꽤 높다 그랬잖아요. 뭐 7도, 8도 정도? 그러니까 얘가 북서 계절풍이 이렇게 불면서 동해를 지나가는 동안 수증기를 공급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화산지형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여기는 경사가 급하고 높은 산들이 있거든요. 높이가 거의 1000m에 달해요. 그래서 지형성 강설이 내리기 때문에 울릉도는 다설지다. 우리나라에서 참고로 가장 눈이 많이 내리는데 얼마만큼 많이 내리는지는 조금 이따가 정리를 좀 해줄게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내리는 곳이에요. 참고로 울릉도는 이렇게 북서풍이 불 때도 눈이 많이 내리는데, 근데 우리가 겨울이 끝날 무렵이 되면 당연히 북서풍은 좀 약해지고 바람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만약에 바람이 이렇게 불어온다. 눈이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역시 눈이 내리죠. 바다를 지나서 바람이 부니까. 그래서 우리가 울릉도는 주로 북서풍이 강할 때 눈이 많이 내리긴 하지만 언제든 눈이 많이 내리는 곳이에요. 겨울철에는. 체크 좀 해두세요. 그 다음 또 두 번째로 영동지방. 어차피 영동지방하고 대관령은 거의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를 하나로 묶으시면 돼요. 하나로 묶는 이유가 뭐냐면 몇 년 전에 정말 지리교사도 정말 풀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이 한 번 있어요. 그 문제에서 정답을 찾으려면 겨울철에 강릉하고 대관령하고 누가 더 눈이 많이 내리느냐, 그걸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사실 이걸 둘 다 다설지라고만 가르치지 누가 더 눈이 많이 내리냐고는 가르치지 않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그 문제가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였는데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다행히 수능에서 물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강릉과 대관령은 눈은 비슷하게 내리더라고요. 대신 연강수량은 비는 대관령이 더 많이 내리거든요. 체크 좀 해주세요. 자, 아무튼 이걸 같이 묶어서 여기는, 자, 태백산맥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강릉이고 여기가 속초고 여기가 대관령이에요. 그럼 여기 일대에 물론 이제 두 도시만 많이 내리는 게 아니라 강원도, 동해안, 원산까지 전부 다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데, 자, 여기서는 눈이 내리려면 어느 쪽에서 바람이 불어야 될까요? 북서풍이 불면 얘는 그냥 차가운 대륙을 지나와서 차가운 서해를 지나왔기 때문에 수증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북서풍이 불 때 이쪽 동네에 눈이 내리지 않아요. 그럼 얘가 눈이 내린다는 얘기는 주로 동풍 계열, 북동풍이거든요. 이쪽에서 바람이 불어야 이쪽 태백산맥의 동쪽 지역에 눈이 내리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얘는 바람이 북동기류 또는 북동풍이 불 때 눈이 내리는데, 중요한 건 한겨울에는 북서계절풍이 강하게 불지만 북동풍이 분다는 얘기는 한겨울은 아니란 얘기예요. 겨울이 끝날 무렵에 늦겨울이나 아니면 초봄, 3월 달에도 눈이 많이 내려요. 그리고 여기 태백산맥 위에는 또 춥잖아요. 기온이 낮잖아요. 그래서 늦겨울이나 초봄에 눈이 엄청나게 내린다. 눈이 내리는 시기가 조금 다른 거죠.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호남 서해안 및 아니면 그 다음에 소백산맥 서사면이라고 돼 있는데, 자, 우리가 태백산맥이 이렇게 있고 소백산맥이 이렇게 있고 해안선은 뭐 이렇게 돼 있겠죠. 자, 이때 자, 우리가 나중에 유성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호남 평야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여기에 이렇게 산줄기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전라도는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로 나뉘지만 실제로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면 전라북도하고 남도하고 다른 게 아니고 전라도 동쪽하고 서쪽하고 많이 달라요. 자, 이건 행정구역하고 실제 지형하고 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제 북서풍이 이렇게 불 때요. 자, 서해는 여기 북쪽은 엄청 추워요. 수온이 되게 많이 내려가요. 그래서 수증기가 거의 증발하지 않는 데에 비해서 자, 여기 남쪽으로 오게 되면 여기 남해랑 가까우니까 그나마 수온이 많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증기를 공급받아서 이 바람이 여기 산지나 아니면 더 가서 소백산맥에 부딪혀 가지고 눈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전라북도 전체가 눈이 많이 내린다라고 알고 있으시면 돼요. 됐죠? 자, 얘는 북서풍이 불 때. 자, 만약에 북동풍이 불면 여기에 눈이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당연히 안 내리겠죠. 자, 그래서 여기 호남 서해안 및 소백산맥 서사면은 포인트가 북서풍이 불 때. 자, 북서풍은 한겨울에 강하게 부니까 주로 12월 달부터 1월 초까지 눈이 많이 내려요. 됐죠? 북서풍이 불 때 눈이 내린다.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제 특정 지역의 최심설량? 심설 깊이? 이걸 정확하게 뭐라 그래야지? 자, 정확하게 최심신적설이라고 불러요. 최심신적설. 좀 발음하기 어려운데 자, 자주 쓰는 말은 아니니까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새로 쌓인 눈 있죠. 원래 쌓여있던 눈 말고 새로 쌓인 눈이 얼마나 되느냐. 자, 그걸 당연히 다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대 기록들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란 말이죠. 자, 이거 외우라는 게 아니라 정말 눈이 얼마만큼 많이 내리는지 한번 실감하라고 지금 적어주는 거예요. 자, 한번 봐보세요. 자, 우리나라에서 24시간 동안 새로 쌓인 눈이 제일 많은 기록은 울릉도예요. 울릉도? 좀 오래되긴 했지만 울릉도는 무려 24시간 동안 150.9cm가 쌓인 적이 있어요. 밀리미터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 동안 무려 1m 50cm가 쌓인 적이 있다. 요만큼이나 쌓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수업 시간에 실제로 이 수치를 알려주면 여학생들은 키 작은 애들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완전 파묻히겠다? 사실 뭐 150cm나 뭐 160cm나 뭐 도토리 키 재기면서 이게 그 미묘한 차이가 있어서 놀리더라고요. 놀리지 마세요. 자, 아무튼 그래서 울릉도는 무려 하룻밤 사이에 24시간 동안 150cm가 쌓인 적이 있다.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눈이 많이 오는 곳은 보통 대관령을 꼽은데 대관령하고 뭐 강릉하고 또는 속초하고 비슷해요. 그냥 숫자만 좀 적어줄게요. 대관령은 무려 92cm가 쌓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속초는 하룻밤 사이에 89.6cm가 쌓인 적이 있어요. 뭐 비슷하죠. 그 다음 강릉 같은 경우에는 67.9인데 근데 우리가 강원도 동해안이랑 대관령은 비슷하다는 의미에서 굳이 강릉은 안 적을게요. 됐죠? 아무튼 그래서 요만큼이 쌓인 적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전라도, 호남지방, 서해안 여기에서 가장 눈이 많이 내리는 곳은 정읍이라는 곳이에요. 정읍. 자, 정읍은 얼마만큼 쌓인 적이 있냐면요. 45.6cm가 쌓인 적이 있어요. 자, 45.6cm가 쌓인 적이 있는데 뭐 실감은 잘 안 될 거예요. 뭐든 비교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을 봤더니 서울은 2010년도 1월 4일 날 눈이 제일 많이 왔었거든요. 여러분 어렸을 때니까 한번 기억 한번 잘 해보세요. 해가 바뀌자마자 눈이 엄청나게 내린 적이 있어요. 그때 얼마만큼이 쌓였냐면 25.8cm가 쌓였어요. 거의 2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앞뒤로 해가지고 막 눈이 더 내린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읍만 하더라도 서울하고 비교해보면 눈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내려요. 그래서 선생님도 살아본 적은 없어서 대관령이 얼마만큼 눈이 내리는지 잘 모르겠고요. 울릉도가 얼마만큼 눈이 내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어마어마하게 내린다는 건 알겠거든요. 참고로 선생님의 고향이 여기 정읍이에요. 그래서 서울하고 정읍하고는 정말 눈 내리는 게 완전 달라요. 서울은 눈이 진짜 안 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읍은 눈이 꽤 많이 내려요. 자, 아무튼 그래서 울릉도는 눈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내리다 보니까 눈에 대비하기 위한 독특한 가옥, 구조, 시설, 우대기라는 게 있었죠. 자, 이건 뒤에서 또 나올 거지만 그냥 단어만 한번 적어봤어요. 됐죠? 됐죠?
자, 그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울릉도는 워낙 중요해서 울릉도랑 관련된 거 정보 좀 이렇게 체크 좀 해둘게요. 자, 먼저 참고로 이제 울릉도는 여름철에는 비가 많이 내리는 편은 아니에요. 이유는 동해 바다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기온이 별로 안 높아요. 23.6도인가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상승유리가 별로 안 생겨서 울릉도는 여름철에는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내리고요, 비가. 근데 우리가 겨울철에는 눈이 어마어마하게 내린다 그랬죠. 그래서 울릉도는 우리나라에서 여름철 강수 집중도가 제일 낮은 곳이에요. 체크 좀 해두세요. 이건 중요하니까 적어줄게요. 자, 울릉도는 여름철 강수량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적지만, 남한에서 제일 적지만 강수 집중률도 제일 낮더라. 쉽게 말하면 1년 내내 비나 눈이 고르게 내린다, 그런 뜻이에요. 됐죠?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울릉도는 여름에는 상대적으로 비가 적게 내리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눈이 어마어마하게 내리고, 그 이미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착각해요. 여름하고 겨울하고 따지면 울릉도는 언제 더 강수량이 많을까? 눈비 합쳤을 때 여름철이 많을까 겨울철이 많을까 물어보면 학생들이 이렇게 우물쭈물하다가 겨울이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니에요. 울릉도라 하더라도 여름철에 강수량이 더 많아요. 자, 이건 잊어버리지 말라고 숫자도 적어줄게요. 여름철에 대략 450mm, 겨울철에 300mm가 조금 넘는데 약 1.5배 정도 여름철이 더 많이 내린다. 이것도 정말 어려운 문제에서는 외우고 있어야 풀 수 있어요. 체크 좀 해주세요. 됐죠? 그 다음 울릉도는 겨울철에 어마어마하게 눈이 많이 내린다. 뭐가 많이 내린다? 그래서 울릉도가 연 강수량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 다우지인 줄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자, 울릉도는 연 강수량이 많은 편이다, 아니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지는 않다. 이미 정답은 알려줬죠. 겨울에 아무리 많이 내려봤자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주로 이제 비가 집중하잖아요. 강수가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여름철에 많이 내리는 곳이 연 강수량이 많아요. 그래서 울릉도는 절대 다우지는 아니고요. 서울보다도 연 강수량이 적어요. 자, 이제 이걸 물어보는 경우는 별로 없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하는 거라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 아마 머리가 터질 것 같을 텐데, 자, 이제 이걸 다시 다음 페이지에 있는 지도를 보고 한번 복습하면서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지도가 3개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이 지도는 선생님이 따로 이렇게 떼어내가지고 아마 자료실에 올리든지 아무튼 여러분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이거 한 번에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요. 한번 이렇게 쓱 낙서 같은 한 다음에 나중에 깔끔하게 정리하려면 지도 내려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정리를 좀 해주시면 돼요. 자, 먼저 연 강수량을 알아볼 건데, 연 강수량은 이쪽이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눈이나 비 다 합쳤을 때 얼마만큼 많냐 적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 보고 음영 보고 구분하면 되겠죠. 자, 먼저 제주도를 비롯해 가지고 이렇게 남해안 일대는 연 강수량이 많다. 그쵸?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목포는 지금 거의 남해안에 가깝지만 목포는 소우주에 해당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남서풍이 이렇게 불 때, 산 같은 게 별로 없다 보니까 바람이 그냥 지나가서 서해안을 따라서는 대체로 소우지예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다우지는 제주도와 여기 남해안 일대가 다우지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우지는 한강 중상류 지역이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이것만 보면 티가 별로 안 나요. 왜냐하면 여기는 겨울철에는 눈이 거의 안 내려요. 그 다음에 봄하고 가을에도 상대적으로 비가 적게 내려요.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리니까 다우지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연 강수량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안 되고요. 한강 중상류 지역 봤더니 여름철에 비만 따졌더니 8월 강수량만 따졌더니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다우지라고 일단 알고는 있으셔야 되는데, 근데 한강 중상류보다는 여기 대관령이 연 강수량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대관령은 해발고도가 높으니까 자, 밑에서부터 구름이 생겨가지고 대관령까지 구름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비가 많이 내리는 거죠. 됐죠? 그래서 한강 중상류 특히 대관령이 다우지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태백산맥이 이렇게 있으면 태백산맥의 동쪽 지역은 다우지인데, 태백산맥의 동쪽 강원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원도 동해안. 그런데 우리가 뭐 강릉, 뭐 속초, 뭐 이런 데가 다우지라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북한에서 여기가 가장 연 강수량이 많은 곳이에요.
체크 좀 해주세요. 북한에서 가장 비가 많이 내리는 곳, 연 강수량이 많은 곳은 강원도 동해안이다. 이미지로 기억하는 거니까요. 연결해서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청천강 중상류 지역은 어디냐면요. 여기죠. 여기. 그래서 낭림산맥이 이렇게 있으면 낭림산맥의 바람바지 사면인 여기인데 해안가 지역은 아니에요. 해안가 지역은 해발 고도가 낮은 편이라서 지형성 강수가 별로 안 내리니까 신의주랑 유두가 비슷한데 이렇게 내륙으로 들어오면 여기가 연 강수량이 많다. 체크 좀 해주세요. 여기 말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우리나라에서 다 우지 연 강수량이 많은 곳은 하나, 둘, 셋 대관령 포함해가지고 4군데밖에 안 돼요. 됐죠? 됐죠? 대표 도시들은 서귀포, 그 다음에 여기 거제,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여수, 그 다음에 여기쯤에 있는 진주. 나중에 위치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관령, 강릉, 그 다음에 여기는 도시 이름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북한 쪽에서는 원산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넘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 소우지 연 강수량이 적은 곳을 살펴보면 먼저 남한에서 가장 연 강수량이 적은 곳은 대구를 포함한 영남 내륙 지역이라고 말을 하는데 얘가 지금 바닷가 지역까지 이렇게 강수량이 적은 곳이 이어지고 있죠. 이유는 소백산맥이 습도가 많은 수증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남서기류를 차단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비가 적게 내린다. 그래서 포항도 소우지다. 여기는 연 강수량이 대략 얼마였냐면 1000mm 정도였었어요. 외우세요. 대구는 1000mm 정도. 남한에서 연 강수량이 제일 적으니까 서울은 1450. 서울의 3분의 2밖에 안 내리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대동강 하류 지역 평양을 포함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연 강수량이 되게 적다고 나오잖아요. 지형이 평탄하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 평양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황해안 지역은 대체로 연 강수량이 적다. 여기에 있는 데가 군산이고요. 포항이랑 유도가 같은. 그 다음에 여기에 목포 있죠. 그 다음에 목포 앞에 여기 섬이 되게 많은데 여기가 바로 신안이에요. 신안. 소우지예요. 근데 중요한 거 대구하고 목포하고 비교하면 어디가 더 연 강수량이 적다? 대구가 더 적다. 우리나라 최소우지니까 기억 좀 해두라고요. 됐죠? 그 다음에 또 가면 이 낭림산맥이 남서기류를 차단하기 때문에 여기 관북지방은 개마고원을 포함해가지고 다 연 강수량이 적어요. 그래서 여기 개마고원 일대 당연히 연 강수량이 적고요. 하지만 이렇게 관북 해안 지방은 수증기 공급이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플러스 알파 여름철에 이렇게 한류 때문에 기온이 낮아서 연 강수량이 제일 적다 그랬죠. 그래서 물론 청진보다 더 연 강수량이 적은 곳도 있지만 이 일대에서는 청진이 제일 큰 도시예요. 자, 청진 622mm라는 거, 약 600mm라는 거 외우세요. 외우세요. 그럼 우리가 이제 나중에 지역 찾기 할 때 600mm 정도다. 아, 청진이에요. 근데 600이 아니라 700mm 정도예요. 청진이 아니라 개마고원을 말하는 거고요. 외우지 마세요. 청진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약 900mm면 어디냐면요. 평양이에요, 평양. 그런 식으로 기준점이 있으면 거기에서부터 확장시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조를 했던 거예요. 자, 외우라는 거 대구 1000mm, 그 다음에 청진 600mm 정도, 서울은 1450mm 정도, 북한은 대체로 1000mm를 넘지 않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북한에서 가장 연 강수량이 많은 곳은 강원도 동해안 쪽이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8월 강수량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강 중상류 지역이 남서기류가 이렇게 불 때 태백산맥을 비롯해서 여기에 있는 산줄기에 부딪혀가지고 비가 많이 내린다.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월 강수량 볼게요. 1월 강수량. 자, 선생님이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여름철 강수 집중률을 정말 어려운 문제에서 물어보는데 그때 여름철 강수량보다 겨울철 강수량, 1월 강수량이 중요하다 그랬죠. 이때 적어야 비율상 여름철 강수 집중도가 높게 나타나요. 됐죠?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첫 번째 파악해야 되는 거. 자, 우리가 한강 중상류 지역은 여름철에는 비가 많이 내리는데 겨울철에는 눈이 거의 안 내리는 거죠. 물론 이제 비도 포함하긴 하지만 여긴 추우니까 주로 이제 눈이 내린단 말이에요. 자, 여름에는 많이 내리고 겨울철에는 거의 안 내리고. 그래서 여기가 한강 중상류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하계 강수 집중률이 제일 높은 곳이에요. 한 60%쯤 돼요. 물론 수치까지 열 필요는 없지만 얘가 우리나라에서 여름철 강수 집중률이 제일 높다. 중요 포인트. 됐죠? 자,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제 1월 달에 강수량이 많은 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당연히 눈이 많이 내리면 겨울철에 강수량이 많겠죠. 물론 이제 남쪽 지역은 눈 대신 비가 내리겠지만 따뜻하니까. 그리고 다설지라고 배웠던 곳 있죠. 거기는 전부 다 겨울철 강수량이 많아요. 울릉도, 그 다음에 대관령을 포함해가지고 태백산맥 동쪽, 강원도 동쪽, 그 다음에 대관령, 그 다음에 여기 전라도 쪽인데 여기 전라도 쪽에서 여기 색깔 좀 어두운 부분 있죠. 여기가 정읍이에요. 네, 기억 좀 해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설지라고 공부했던 곳은 기본적으로 겨울철 강수량이 많은 편이고요. 그 다음 제주도, 그 다음 남해안 일대, 그럼 한 군데 더. 여기가 이렇게 봤더니 얘가 여름철에는 비가 별로 안 내려요. 소백산맥이 이렇게 있으면 소백산맥이 여름철 수증기를 막아주니까. 하지만 겨울철에는 바람이 이렇게 부는 게 아니죠. 겨울에는 우리가 겨울이 끝날 무렵에는 북동풍도 자주 불거든요. 그때 이쪽에는 눈 대신 이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겨울이 따뜻하니까. 그래서 포항을 봤더니 여름에는 일단 강수량이 적어요. 근데 겨울에는 강수량이 다른 데보다 좀 많은 편이에요. 근데 겨울에 아무리 많아봤자 여름에 비해서는 적기 때문에 여기가 뭐 다우지가 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동해안 쪽은 전부 다 겨울철에 눈이나 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내리기 때문에 여기는 여름 강수 집중률이 낮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인천하고 포항하고 비교하면 어디가 여름철 강수 집중률이 낮을까? 정답은 포항이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 경상도 여기 해안가 지역은 여름철에는 소우지지만 겨울철에는 그래도 비가 좀 내려서 여름철 강수 집중률이 절대 낮지 않다. 그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됐죠? 자,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복습을 좀 꼼꼼하게 해 두셔야 돼요. 됐죠? 됐죠? 자, 혹시 뭐 추가로 설명할 게 있으면 나중에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 우리나라의 강수 특성은 여기서 설명 마치도록 할게요. 이어서 우리나라 바람을 비롯해서 기후 특성 또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예.